지금 미국과 유럽 사이에 묘한 균열이 생겼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금 전 놀라운 발표를 했는데요. 이 당초에 2월 1일부터 유럽에 관세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던 발표에 대해서 철회한다라고 합니다. 이 덴마크랑 그린란드 문제로 미국과 유럽이 한바탕 충돌하는 듯 싶다가 막판에 갑작스럽게 합의의 틀을 잡고 일단 급한 불을 끈 셈인데요. 이 소식에 시장은 환호했고 현재 암호화폐 중에서 XRP 같은 자산이 덩달아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이게 호재처럼 보이는 이 뉴스가 정말로 긍정적으로만 볼 일일까요? 그 이면에는 국제 질서에 큰 변화 조짐이 숨어 있다는 거.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히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정말 살벌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들이지 못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즉각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했었죠. 이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 8개 나라에서 저는 2월 1일부터 10% 정도의 관세를 추가로 때리겠다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도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미국에 가까운 동맹국들인데 이 나라들 상품에 일률적으로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선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그린란드를 내놔라. 이 미국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들한테 사실상 무역 전쟁을 선포한 거다 보니까 유럽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유럽연합은 강력하게 반발했죠. 유럽연합 지도부 측에서는 덴마크랑 그린란드 전적인 연대를 이룬다라면서 미국이 정말로 관세를 부과하면은 대규모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국제 외교 무대가 얼어붙으면서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1월 18일, 19일경에는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렸고요. 유럽 증시도 연일 하락했어요. 시장 투자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겁니다. 눈에 띄게 금값이 뛰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위험자산인 주식이랑 암호화폐 가격은 일시적으로 급락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도 그 주에 20을 넘어서면서 2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죠. 그만큼 이거 심상치가 않다. 이런 공포감이 퍼졌던 거고 게다가 상황은 점점 더 아슬아슬해졌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그린란드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옵션을 고려한다라면서 군사력 사용 가능성까지도 내비쳤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이 동맹을 상대로 무력을 언급한다. 유럽 입장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전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설마 이거 진짜냐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하지만 그 설마를 막은 거는 역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 자신이었습니다. 불과 하루 이틀 만에 태도가 급선회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더니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 향후 협상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고 전격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 합의 이해를 바탕으로서 2월 1일 예정이던 관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처음에 관세 폭탄을 꺼냈다가 이제 와서 칼을 다시 집어넣은 모양새인 건데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긴장했던 시장 투자자들이 일제히 안도하면서 워낙에 압박을 많이 받아서 내려갔던 지수들이 반등하기 시작했죠. 며칠 전만 해도 이번에 진짜 무역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겁먹었던 사람들이 일단 큰일은 넘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매수를 다시 재개한 겁니다. 실제로 빅스 공포지수는 관세 철회 발표 직후에 20위에서 16 근처로 뚝 떨어졌고요. 금값도 고점 대비 하락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누그러졌습니다. 또 반대로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크게 반등해서 거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고요. 유럽 증시도 일제히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시장 투자자들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눈을 돌렸다라는 건데 암호화폐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할 것 없이 힘을 못 쓰고 흘러내렸었는데 관세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비트코인이 빠르게 낙폭을 되돌렸고 주요 알트코인들이 들썩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그린란드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보면 곤란합니다. 저는 이면에 중대한 구조 변화의 신호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이유가 뭐냐? 미국과 유럽 사이에 이렇게 노골적인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현대사에서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맹의 균열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린란드라는 특수한 이슈 때문이라지만요. 들여다보면은 세계 패권을 둘러싼 힘겨루기의 한 단면입니다. 이 미국은 안전 보장이랑 전략적 위치를 이유로서 그린란드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린란드는 세계 최대의 섬인데다가 희귀 광물 자원이 풍부해요. 그리고 북극해 항로랑 미사일 레이더망까지도 이 군사 요충지로서 가치가 높죠. 트럼프 측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린란드를 탐냈었지만요. 그때는 그냥 웃고 넘기는 일화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실력 행사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면서 밀어붙였습니다. 이 관세라는 경제 무기를 꺼내들었고 그것도 전통적인 동맹국들을 겨냥을 했습니다. 우리 말을 안 들으면은 경제적으로 손봐주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던진 건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상당한 충격과 혼란을 느꼈을 겁니다. 겉으로 단합된 대응을 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깊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경제가 약해져 있고 에너지 위기랑 인플레이션까지도 겹쳐 있죠.
그런데 믿고 있었던 미국마저도 등 돌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유럽이 받을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진짜 우리 등을 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생겼을 거고, 실제로 트럼프 측에서 관세 폭탄을 날린다고 했을 때 유럽 증시가 더 크게 휘청였던 이유, 그만큼 경제적인 타격이 현실적이었기 때문이겠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주축 국가들은 대미 수출이 중요한데요. 거기에 관세 10%면은 기업들 이윤이 크게 줄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철회하면서 일단 위기는 모면했지만요. 한번 금이 간 신뢰관계는 예전처럼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 다음에 또 어떤 욕을 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남아있고, 이번에는 그린란드였겠지만 또 나중에는 다른 이슈로 미국이 경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이 국제질서의 룰이 어느 정도 깨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동맹국끼리는 경제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신뢰가 있었는데 그 선을 넘으려고 한 사례가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갈등의 파급 효과가 2차, 3차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유럽이 전략을 재정비할 거예요. 미국만 믿고 있다가 큰 코 다칠 뻔했으니까 이게 자주국방이든 경제동맹이든 뭔가 독자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려고 하겠죠. 실제로 유럽연합 내에서도 우리가 미국 눈치만 볼 게 아니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대서양 동맹이 예전 같지 않다면은 유럽은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찾거나 유럽연합 내부 결속을 다지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은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 틈을 노려가지고 유럽에 손을 내밀지도 모르겠죠. 우리가 미국 대신 도와주겠다, 우리랑 손잡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유럽도 흔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 정치 구도가 제대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트럼프는 여기서 위기의식을 또 느낄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글로벌 금융질서의 변화입니다. 미국이 관세랑 달러 패권을 무기로 휘두르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나라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다음 영상 통해서 다뤄드릴 예정인데,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유럽은 달러로 결제되는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미 디지털 유로 같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개발을 유럽연합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서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결제망이나 암호화폐 기반 결제 같은 이 탈달러 틈새 전략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 무역 질서가 블록화돼가지고 미국 주도, 중국 주도, 혹은 디지털 통화 연합, 뭐 이런 식으로서 갈라질 가능성까지도 거론이 되는데, 아직까지 먼 이야기 같지만 이런 균열 조짐이 현실로 나타난 사례가 바로 이번 그린란드 사태라는 점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왜 XRP인가를 살펴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위험 신호로 돌아서면서 비트코인부터 줄줄이 올랐는데 XRP 상승폭이 유독 컸습니다. 여기에도 전부 다 이유가 있는데, 먼저 가격이 오르기 전부터 XRP 네트워크 내부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이 감지가 되고 있었어요. 이 데이터를 보면 지난 연말부터 리플 레저상에서 거래량이랑 활동 지표들이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실제로 1월 13일 XRP 1일 온체인 거래 건수가 145만 건을 넘어서면서 반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리플사가 제공하는 ODL, 그러니까 실시간 국제송금 서비스의 이용이 늘고 있고, 리플 레저 기반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 거래도 시작되면서 실제 사용 트래픽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런 온체인 활력들이 가격에 선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 실제 쓰임새는 늘어나는데 가격은 반응하지 않는 갭이 있었던 거죠. 이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두고 XRP가 내부적으로 에너지가 쌓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손들의 조용한 매집이 이미 진행 중이었어요. XRP를 대량 보유한 고래들의 지갑 숫자가 수천만 개를 시작해보면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XRP가 묵묵히 매집된 정황이 포착됐었죠. 거기다 놀라운 점은요, 기관들의 자금도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해외 시장에서 XRP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ETF 상품들이 쏙쏙들이 나오면서 올해 들어가지고 그 ETF들로 유입된 자금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정리드리자면 XRP 가격이 한동안 지지부진할 때 그 뒤에서 오히려 돈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뉴스라는 방아쇠가 딱 당겨지니까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폭발력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 XRP를 단타로 접근하면 항상 마음이 먼저 흔들리죠. 반대로 현물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두면 시장이 흔들려도 훨씬 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는 전부 현물 매매 위주로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점이 필요하신 분들만 고정 댓글창 확인하셔도 좋고요. 실제로 XRP 가격은 관세 철회 소식이 나오자마자 단숨에 2달러 초반에서 2달러 중반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쇼포지션 잡았던 세력들이 대거 청산을 당하는 쇼 스퀴즈까지도 일어났는데요. 선물 시장에서 수십만 달러 규모의 쇼 계약이 강제로 정리되면서 이 불이 붙은 가격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죠. 레버리지까지 겹친 급등이 나오니까 하루 만에 XRP 시가총액이 수조 원이 불어났습니다. 이 다들 깜짝 놀랄만한 움직임이었었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미리 들어가 있던 큰 손들만 웃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트럼프발 돌발 사태가 국제 동맹 질서에 충격을 안겨줬고, 이에 따른 시장이 공포랑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상 전환으로 안도 랠리가 나오게 되면서 XRP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며칠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이번 일이 남긴 상처랑 변화의 씨앗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세 철회로 상황이 일단락될 것처럼 보여도요. 이 미국과 유럽 사이에는 분명히 금이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달러 패권 질서에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수십 년간 당연시되던 미국과 유럽 동맹의 견고함에 의문부호가 찍힌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유럽은 언젠가 플랜 B를 진지하게 준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랜 B에는 달러를 대체할 결제망이나 또 자산들이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 틈새에서 XRP 같은 민간 암호 자산의 의외의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고, 물론 지금 당장 각국 정부가 나서서 이제부터 XRP로 거래합시다 이러진 않겠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유로와 불로 강화하거나 각국의 CBDC 개발 쪽으로 먼저 움직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제 금융 질서가 재편될 수 있다는 이런 인식 자체가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초기 국면에서 글로벌 자금 흐름은 기존 전통 자산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대안 자산에서도 일부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걸 이번 XRP 급등이 보여줬더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번 그린란드 사태가 표면적으로 미국과 유럽 사이 해프닝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향후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는 거대한 판의 이동의 한 장면이라는 거, 미국 중심 달러 패권 체제에 대한 전 세계가 의문을 품기 시작한 시점이고, 그 틈새에서 새로운 금융기술이랑 자산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플 XRP는 그 많은 대안 중에 하나겠죠. 이미 상용 단계에서 활용되는 몇 개 안 되는 암호자산 중에 대표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동맹 균열에는 큰 흐름 속에서 리플 XRP가 얻을 수 있는 입지를 무시하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작은 균열들이 결국에 커다란 지각 변동의 시작일 수 있는 거고요. XRP한테는 그것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드린 거고, 이 겉으로 보이는 뉴스 이상의 구조적인 변화를 읽으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XRP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안도하고 있죠.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이제 과거랑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동맹 균열 속에서 XRP의 기회가 찾아왔다. 이런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춘다.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한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진보는 비합리적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의 동맹 균열, 그리고 XRP의 폭발적인 움직임들, 기존의 합리적인 질서를 깨뜨리는 비합리적인 변화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낡은 패권이 저물고 새로운 금융의 지평이 열리는 거대한 진보의 시작이라는 거. 이 남들이 과거의 관성에 안주할 때 변화의 불씨를 발견하고 과감하게 미래를 선점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비합리적인 용기야말로 성공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어줄 거예요. 혼란을 넘어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파도에 올라탄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가요, 마침내 가장 빛나는 이 부의 결실로 완성되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이 결코 멈춰있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순간 이미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시장은 늘 움직이죠. 단 하루, 단 몇 시간만 봐도 수많은 뉴스랑 데이터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런 시장에서 그냥 기다리면은 언젠가 오르겠지 하는 생각은 결국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 시장은 내 자리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2017년, 2018년만 해도 코인 투자라는 개념들이 지금처럼 보편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엔 소수의 투자자만 시장을 이해하고 있었고요. 기술적인 분석이나 정보 접근성도 낮았었죠. 그래서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불장이라는 파도에 자연스럽게 올라타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2025년의 시장은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정보의 속도는 빨라졌고 기술력은 눈에 띄게 발전했으면서 투자자들 역시 단순한 감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시장을 읽는 눈이 없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뒤처지게 되어 있다는 거. 더 무서운 건요, 시장이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글로벌 자본의 이동, 새로운 코인의 등장, 정책 변화까지도 하루가 다르게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 투자자는 늘 그 변화 속에서 적응하고 학습해야지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귀찮고 어렵다고 피하면요, 그 순간부터는 이미 후퇴가 시작된 거고, 많은 분들께서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다시 오르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시장은 내 감정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멈춰있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공부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더 낮은 평단 만들면서 누군가는 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리플에 대한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살리는 이유, 이 시장의 재미를 느끼기 위한 뿐만 아니라 분할 익절의 습관화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팔고 싶은 가격이 아니라 팔아야 될 가격을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건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공부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라는 거고, 이게 단순하게 투자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도 냉정하게 흐름을 읽고 원칙을 지키면서 나의 투자 철학을 세워가는 이런 사람들만이 장기적으로 웃을 수가 있겠죠.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시장은 앞으로 가기 때문이고 나는 멈춰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라 성장의 태도인 거고, 조금씩이라도 공부하고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시장의 방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쌓이면은 결국에 그게 미래의 수익, 그리고 내 평단을 지켜주는 힘이 되어줄 거라는 거. 결국 살아남는 거는 단기 수익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배우면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투자자입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